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유상증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공부하는 시간. 유상증자는 무엇인가? 기업이 새로 주식을 발행해 기존 주주나 새로운 주주에게 돈을 받고 파는 방식. 여기서 이제 핵심은 그거죠. 돈을 받고 판다는 것이요. 근데 유상증자를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돈이 없어서, 돈이 필요해서. 돈이 없는 거하고 필요한 거는 좀 약간 다른 부분인데요. 돈이 없다는 것은 좀 회사 운영을 좀 잘못해가지고, 그래, 돈이 없어진 경우. 이럴 경우는 이제 악재로서 시장에서 반응을 하는데요. 여기서 있죠. 유상증자는 주식시장에서는 호재일까 악재일까? 네, 돈이 없을 때 회사의 운영을 잘못해가지고 첫 번째 채무 상환 비용 조달의 목적에 의해서 그 다음에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서 운영자금 조달이라든지 채무 상환 비용 조달 이 두 가지라면은 악재겠죠. 돈이 없어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회사 운영을 좀 잘못해서 악재. 시장에서는 이제 주시장에서 악재로 이제 여러분들 그 유상증자 그 공시 보시게 되면은 그 공시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 유상증자를 하는지. 거기에 채무상환 비용 조달이라든지 운영자금이라고 써 있으면 조달을 위해서 써 있으면 그것은 악재라고 보시면 돼요. 네, 유상증자 공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채무상환 조달, 상환 비용 조달 아니면 유상자금 조달 이런 게 써 있으면 악재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회사의 규모를 늘리거나 좀 사업을 확장할 때 뭐 인수한다든지 그럴 때 이건 호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설비 증설, 두 번째 투자 확대, 세 번째 신규 사업, 네 번째 타 기업 지분 취득 인수. 네,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뭐죠? 네, 호재죠, 호재. 네, 유상증자가 무조건 악재는 아니고 통상적으로는 좀 악재 의미가 있긴 한데요. 네, 호재의 의미도 있다는 거 있어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유상증자를 하기에는 보통 이게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떨어졌다가도 이렇게 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 목적에 설비 증설, 투자 확대, 신규 사업, 타 기업 취득, 지분 취득, 인수 이런 내용의 목적이 있어요. 공시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좀 빠지긴 하는데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호재로서 작용한다는 거죠. 하지만 운영자금 조달이라든지 채무상환 비용 조달 이런 내용이 목적으로 되었으면은 좀 악재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상증자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네 가지도 있긴 했는데 이제 주로 쓰이는 게 세 가지니까 세 가지로 좀 같이 얘기할게요. 첫 번째가 주주 배정, 두 번째가 일반 공모, 세 번째가 삼자 배정. 주주 배정은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거. 기존 주주. 주주 배정. 주주니까 기존 주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일반 공모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 발행한다. 일반 공모. 불특정 다수. 삼자 배정.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한다. 이제 아예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으면 이제 요거는 호재. 유상증자 방식에는 세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주주 배정, 일반 공모, 삼자 배정. 근데 주주 배정이라든지 일반 공모라든지 요 두 가지는 뭐예요? 악재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삼자 배정,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 아예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호재.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주주 배정입니다. 이렇게 어떤 이제 공시가 나왔는데 주주 배정으로 나왔는데 주주 배정으로 나오게 되면 악재겠죠. 그래서 주가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목적에 회사의 어떤 규모를 늘리다든지 사업 확장을 위해서 뭐 설비 증설, 투자 확대, 신규 사업, 타 기업 지분 취득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은 하락했다 하더라도 이 주주 배정의 이유 때문에 하락했다 하더라도 다시 그 주가가 상승합니다. 네, 이런 걸 좀 확인하실 필요 있어요. 이거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재료 분석할 때 매우 중요해요. 약간 우리가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이제 통상적으로 악재 의미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호재의 목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호재 요거하고 삼자 배정이라든지 여기 있는 거 네 가지 있잖아요. 회사의 규모를 드는 거 호재성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악재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 사업 목적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유상증자 방식도 보시고. 유상증자는 네,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악재긴 하죠. 네, 악재긴 한데 왜 악재냐? 당연히 증자를 하게 되면 주식수가 많아지겠죠. 네, 주식수가 많아지게 되면 지분율이 희석되긴 하겠죠. 두 번째는 주식수가 많아져가지고 주당 수익률, 네, 주당 수익률, 배당금 등이 낮아진다. 당연히 그러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유상증자가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 유상증자가 호재로 작용되는 거, 이거는 이제 통상적으로 악재인데, 우리가 악재라고 인식하는 이유가 왜 그런다? 네, 당연히 주식수가 증자를 하니까 주식수가 많아지겠죠. 당연히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지분율이 좀 희석되겠죠. 그리고 주식수가 많아지게 되면 배당금도 좀 낮아지겠고. 근데 이제 유상증자가 호재로 작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 유상증자를 악재라고 생각하는데 호재로 작용되는 거고. 우선은 재무 구조가 확연하게 개선됐죠. 자본금이 증가를 하겠죠.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자본금이 증가하고 주식 발행 초과금도 증가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자본 총계가 증가하겠죠. 자본 총계가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부채가 줄겠죠. 그러면 이제 재무 구조가 확연하게 개선되겠죠. 요거에 대해서는 요거에 대한 뭐 구체적인 예는 한 다음 시간에 다다음 시간인가 하여튼간 요거 좀 유상증자를 여러 가지 파트로 나눠서 좀 진행할 건데 한 6가지 파트로 진행해서 나눌 건데 네, 그 중에서 아예 뭐 숫자 같은 거 쓰면서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이제 자본금이 증가를 하고 네, 주식 발행 초과금, 그러니까 자본 잉여금이라 하죠. 자본 잉여금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자본금 증가하고 자본 잉여금 증가하게 되면 자본 총계도 증가하겠죠. 자본 총계가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부채는 줄어들겠죠. 네, 그래서 재무 구조가 확연하게 개선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호재로 작용하죠. 저명한 투자자, 이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운영자금 조달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제 주주 배정 이렇게 해가지고 악재가 나왔어요. 둘 다 악재에 유상증자 공시가 나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유상증자가 빠지겠지. 주가가 빠지지 않겠어요? 근데 이 둘 다 악재니까, 완전 악재잖아. 그러면 좀 많이 빠질 거예요. 근데, 이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이 재무 구조가 개선되어지죠.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 총계가 증가하니까 부채가 줄어든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빠졌다가 나중에 다시 이렇게 올라가요. 왜? 재무 구조가 개선됐으니까. 그러니까 일시적은 아니긴데 좀 오랫동안 좀 빠지는 경우 있어요. 빠졌다가 하지만 결국에는 재무 구조가 개선돼서 올라가긴 합니다. 그래서 재무 구조가 확연하게 개선되는 경우 호재로서 작용을 해요. 저명한 투자자 등이 3자 배정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 저명한, 이거 아까 전에 이거 있죠. 유상증자에는 네, 3자 배정 있잖아요.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 뭐 예를 들어서 뭐 워렌 버핏이라든지 빌 게이츠라든지 약간 좀 뭔가 저명한 투자자 등이 3자 방식, 아니면 뭐 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뭔가 이렇게 회사도 그렇고 딱 정해져 있는 거,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이 딱 정해지면은 네, 그것은 호재로서 작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목적이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경우, 목적이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거 이거겠죠. 돈이 필요해서. 왜? 설비 증설, 투자 확대, 신규 사업, 타기업, 지분 지도. 그래서 회사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이럴 때는 또 호재로 작용한다. 네, 여기까지 유상증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우리가 이렇게 공부한 이유는 유상증자가 나왔을 때, 공시가 나왔을 때, 그 공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잣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잣대에 대해서 여기 호재 써있잖아요. 여기 호재, 여기 또 여기 호재,
악재, 또 요게 나오면은 또 호재, 이런 내용이 나오면은 악재. 네, 요걸 좀 기억하고 계셨다가 그 공시를 보시고 나서 그러면 투자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투자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많이 유상증자 돼서 얘기 들었기 때문에 익히 알고 계시긴 한데요. 익히 알고 있는 거하고 실제적으로 실전 매매에서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유상증자 공시가 나왔을 때 그것을 모멘텀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은 약간 좀 다른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아는 거, 정확하게 명확하게 어떤 것이 호재고 어떤 것이 악재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준 자체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유상증자는 뭐 그냥 뭐 주식을 유상을 늘리는 거야. 이 정도 수준? 네, 그냥 유상증자 개념 요 수준만 알고 계신다면 유상증자 공시가 나왔을 때 그것을 제대로 해석을 못 하겠죠. 지금 이해하셨기 때문에 유상증자 공시 나왔을 때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긴 한데 근데 이게 또 사람이란 게 또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기억을 되살린다는 측면에서도 약간 이런 관점에서도 공부하시면 좋지 않을까. 뭐가 호재고 악재인지 자주 좀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유상증자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주시장에서 호재로 활용될 것인지 악재로 활용될 것인지에 대한 기준잣대에 대해서 판단의 기준잣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유상증자는 한 6시간, 6파트로 나눴어요. 요번 하나, 또 둘, 셋, 넷, 다섯, 6파트로 좀 나눴거든요. 6파트 내지 5파트는 좀 나눴어요. 그래서 그걸 좀 다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이번 시간은.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봬요.